안녕하세요. 혹시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 때문에 진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고 좀 실망했던 경험 다들 한두 번쯤 있지 않으신가요? 아, 네. 아마 많으실 거예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좀 파고들어 볼 자료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. 믿었던 회사 동료에게 실망? 그건 당신의 인간관 또는 인간에 대한 가정의 실패일 수도 있다. 이런 제목의 블로그 글인데요. 네, 흥미로운 접근이죠. 이게 단순히 상대방 욕만 하고 엇날 게 아니라 혹시 어쩌면 내 기대치나 아니면 내가 사람을 보는 방식 자체에 좀 문제는 없었나 이걸 좀 깊이 보려는 거죠. 맞습니다. 이른바 사람 보는 눈, 인간 안목이라고 하던데 이걸 키우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이게 사실 그 글에서도 지적하듯이 우리가 누군가에게 실망하기 전에 혹시 내가 모든 사람한테 똑같은 잣대를, 그것도 너무 높은 잣대를 들이대고 있었던 건 아닌지, 아니면 처음부터 좀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, 이걸 먼저 좀 돌아보자는 제안이거든요. 그렇네요. 듣고 보니. 네,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망감의 시작이 상대방이 아니라 어쩌면 나 자신일 수도 있다, 이런 관점인 거죠. 듣고 보니 정말 나는 안 그런데 왜 저 사람은 저러지? 이런 생각 자체가 벌써 내 기준을 너무 절대적인 것처럼 생각하는 데서 출발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. 그렇죠. 네. 이 글에서도 그래서 인간의 어떤 불완전함 그리고 다양성 이걸 좀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더라고요. 네, 맞습니다. 예를 들면 정직이 최고 가치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관계의 어떤 원만함,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다르다는 거군요. 틀린 게 아니라. 네, 그냥 다른 것뿐인데 이걸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그 첫걸음이라는 거죠. 누구나 실수하고 감정에 좀 휘둘릴 때도 있고 그렇죠. 때로는 좀 자기중심적인 모습도 보이고요.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떤 기본값 같은 거랄까요? 기본값이요? 흥미로운 표현이네요. 네, 이걸 좀 인정하면 마음의 여유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.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? 이게 아니라 저 사람도 그럴 만한 사정이나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다. 이렇게 좀 한 발짝 물러서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. 네네. 이해의 폭을 넓히는 거군요. 그렇죠. 이런 이해를 돕는 게 바로 이제 심리학적인 통찰, 여기서 말하는 인간 안목인 거고요. 그 인간 안목이요? 이걸 키우려면 이 글에서 세 가지 심리적 관점을 알아야 한다. 이렇게 얘기하던데요. 이게 전 상당히 흥미로웠어요. 그냥 한 사람만 딱 보는 게 아니더라고요. 맞습니다. 네, 이 세 가지 렌즈를 통해서 보면 사람의 행동이 훨씬 좀 입체적으로 보인다고 할까요? 입체적이요. 네, 첫째는 이제 개인 심리인데 이건 말 그대로 그 사람의 어떤 고유한 성격, 살아온 경험, 동기 이런 내면을 들여다보는 거예요. 네, 그 사람 자체. 그렇죠. 그리고 두 번째는 집단 심리예요. 이게 또 중요한데 같은 사람이라도 예를 들어 팀 회의에 있을 때랑 가족들하고 있을 때랑 행동이 좀 달라지잖아요. 맞아요. 확실히 다르죠. 네, 그 사람이 소속된 집단의 어떤 분위기라던가 암묵적인 규칙, 또 리더의 영향 이런 것들이 작용하는 거죠. 예를 들면 다들 가만히 있는데 혼자 다른 의견 내기 좀 어려운 거. 이것도 일종의 집단 심리 영향이고요. 그렇군요. 확실히 혼자 있을 때랑 여럿이 있을 때랑 행동이 달라지는 건 정말 맞는 것 같아요. 그럼 세 번째는 뭔가요? 세 번째는 군중 심리입니다. 이건 좀 불특정 다수가 모였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. 군중 심리요? 네, 익명성 같은 거에 기대서 평소보다 좀 더 감정적이 되거나 어떨 땐 좀 비이성적인 행동까지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죠. 온라인 댓글 문화라던가 아니면 시위 현장 같은 데서 가끔 볼 수 있는 모습들이죠. 네네. 이해가 됩니다. 그래서 이 세 가지, 그러니까 개인, 집단, 군중이라는 이 다른 층위에서 한 사람의 행동을 좀 종합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, 이게 바로 인간 안목의 핵심이라는 겁니다. 와, 정말 사람이 단순하지가 않네요. 여러 겹이 있는 거군요. 그렇죠. 네. 마치 그 사람의 행동 설명서를 여러 각도에서 읽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럼 이렇게 복잡한 심리를 아는 것이 우리가 좀 골치 아픈 동료 관계 같은 걸 좀 더 지혜롭게 헤쳐나가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? 좀 현실적인 팁 같은 게 있을까요? 네, 물론이죠. 그래서도 몇 가지 실질적인 조언들을 하고 있는데요.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기대치를 조정하는 것 같아요. 기대치 조정이요? 네.
완벽한 동료,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. 그런 걸 기대하기보다는 이 사람은 일 처리는 참 꼼꼼한데 대신 소통은 좀 서툴구나. 이런 식으로 강점과 약점을 같이 파악하고 좀 받아들이는 그런 현실적인 시각이 필요한 거죠. 장점도 보고 단점은 인간적인 한계로 좀 받아들이고요. 맞습니다. 두 번째는 관용과 이해의 폭을 넓히려는 노력입니다. 당장 내가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보더라도 저 사람의 개인적인 사정은 뭘까? 아니면 혹시 저 사람이 속한 집단에 어떤 압력 같은 다른 맥락이 있지 않을까?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. 아, 무조건 참아라. 이게 아니라 이해의 폭을 넓히려는 그 시도 자체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. 그렇죠. 네. 그 시도 자체가 중요합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건강한 관계의 선긋기입니다. 특히 직장에서는 모든 사람하고 막 깊은 친구 같은 관계를 맺으려고 애쓰기보다는 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오히려 감정 소모를 줄이는 방법일 수 있거든요. 필요한 선을 유지하는 거요. 네.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망감 같은 좀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 이걸 외면하지 말고요. 자신의 감정을 잘 알아차리고 돌보는 것, 이것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.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을 지키는 과정인 거죠. 네, 오늘 이야기 나눈 내용들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. 우리가 동료에게 느끼는 어떤 실망감이라는 게 때로는 내 안에 좀 비현실적인 기대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점. 네, 그렇죠. 그리고 인간의 어떤 불완전함이나 또 개인, 집단, 군중 이런 다층적인 심리를 이해하는 인간 안목을 키우면 관계를 좀 더 현명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것. 맞습니다. 그래서 결국 기대치를 좀 현실적으로 맞추고 이해의 폭을 넓히려고 노력하고 또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고 마지막으로 내 감정을 잘 돌보는 연습이 필요하다. 이런 말씀이셨네요. 네. 어쩌면 나를 실망시킨 그 동료는 그냥 그저 복잡하고 불완전한 인간의 한 단면을 보여준 것뿐일지도 모르겠다. 이런 생각도 드네요. 네, 정확합니다.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타인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요. 네. 당신 자신 안에도 분명히 불완전함이 있고 또 당신 역시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심리적인 요인들, 예를 들면 직장에서의 어떤 눈치 보기 같은 집단 압력이라든가 혹은 온라인 여론에 휩쓸리는 그런 군중 심리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좀 깊이 인식한다면 아, 나 자신도요. 네. 그렇다면 그것이 당신의 인간관계나 또 세상을 보는 방식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? 한번 좀 차분히 곱씹어 보시면 어떨까? 네, 그런 생각이 듭니다.